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67년생 양띠 부자되는 운세, 재물운 부자되기 월별 활용법 운세 총론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재물운. 재정의 유입과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도로 어느 때보다도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돈의 관리만큼이나 사람의 관리도 중요한 시기인데 주변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올해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지출이 야기될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기 힘든 지출이므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들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몫이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재물이 될 성향이 아주 많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하는 부분도 그다지 좋지 못하며 규모를 확장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지출을 잘 관리하여 수익의 규모를 보존해야 하는 연도입니다. 공연한 무리수로 팔자에 없는 재물을 탐하면 큰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작은 수익이라도 발생하면 수익 부분에 대한 보존에 중점을 두시면서 뜻하지 않는 재물의 지출에 관하여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나의 재물이 제3자의 재물과 섞이면 좋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아야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재물이 섞이면서 커지면 나의 운을 비켜가게 됩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건 빌려주는 것이건 모두 좋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사만 없다면 분명 남는 것이 있는 해이니 앞서 말한 지출 관리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서류나 문서의 기운도 좋은 해는 아닙니다. 문서에 본인이 서명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고정적인 곳에 장기간 자금을 묵는 일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일로 인해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소모성 지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을 처분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재투자를 위한 처분이라면 곤란합니다. 대출이나 매매 관계는 모두 좋은 해가 아닙니다. 특히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위해 진행된다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되기 월별 활용법. 년 전체의 흐름은 비교적 좋은 시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물의 흐름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군요. 나쁜 흐름은 아니지만 소득을 위한 활동은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기에 대한 활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좋은 달을 활용하여 재정적인 수익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활용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는 보수적인 운용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챙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월 막힘이 생길 수 있으나 타인의 도움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가 문제이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게 되네요. 규모를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으면 부탁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2월 문서와 관련된 달입니다. 서명을 하게 되거나 중요한 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지요. 재물이 들어오는 문서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월 최상은 아니지만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문서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달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좋은 기운이니 규모만 조금 줄이면 충분히 현실적인 수익으로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4월 어떤 경우라도 재물을 들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규모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자중해야 합니다. 수익은 작고 손실은 큰 달입니다. 5월 후회가 남는 달입니다. 자금을 들여서 후회하면 큰 손실이지만 자금을 들이지 않아서 하는 후회는 결국은 좋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6월 주식이나 순환성 투자는 손실만 키울 뿐입니다. 금전에 대한 일체의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월 순환성 거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과 밀접하지 않습니다. 금전 거래를 통해 얻을 수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탐하면 욕심이 될 것이니 유지에 총력을 다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8월 최상은 아니지만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문서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달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좋은 기운이니 규모만 조금 줄이면 충분히 현실적인 수익으로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나를 돕는 기운이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해도 이후로 바로 회복이 됩니다. 무리한 투자나 자금이 오래 묶이는 경우만 아니라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달입니다. 10월 부탁했던 일들이 반 정도만 해결이 됩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은 돌아가네요. 억지로 수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순리대로 해결하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지출과 수입이 빈번한 시기입니다. 이런 달은 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일정한 수익은 가능한 달이니 지출만 잘 관리하면 규모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12월 문서와 관련된 달입니다. 서명을 하게 되거나 중요한 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지요. 재물이 들어오는 문서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자되기 총론. 책임감과 사명감이 아주 뛰어난 사주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위를 확보해야 하니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사주이군요. 규모가 작더라도 전문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욱 부자의 기운에 가깝습니다.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오거나 시기를 잘못 만나면 한꺼번에 실추되기도 합니다. 시기를 더욱 잘 기다리시어 부자 대운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시기를 참고 기다리며 실력을 갖추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시기가 되면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이나 장사 분야도 모두 좋습니다. 부동산도 본인과 어울리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얻어지는 재물은 단기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후 일 반드시 화근이 되는 성향입니다. 부자의 대운에 들어오는 재물은 반드시 명성과 명예가 함께 따를 것입니다. 일복을 타고난 사주입니다. 일이 무척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고 지나치게 능력이 많다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한 가지 재능을 파악하기 힘든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주는 어디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능력 발휘에 대한 기반만 마련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주입니다. 부자란 운과 때를 잘 만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능력만 가지고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자란 단어입니다. 본인은 승부사의 기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잡기나 재물의 흐름을 대단히 잘 분석해냅니다. 올해는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단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는 올해만큼은 낭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거나 가외적인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수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도 짧은 감각으로 대응하시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재테크 자체가 곧 손실이 되고 판단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정 손실이 경우에 따라서 아주 크게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도박이나 경마 등 사행성 일은 자칫 이후의 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으로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면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